금리가 집값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며칠 전에는 서울 집값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복잡한 분석이 필요 없다. 서울 집값 폭등한 것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그렇다라는 말을 해요. 매우 단순한 설명인데 어느 누가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것은 금리를 인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서울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이 가진 상식이죠. 그런데 이런 상식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작년 10월에 기자간담회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해도 집값 오르는 경우가 많다. 그 며칠 전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금리 인상해서 집값 잡자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서 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듯한 하는 총재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지난 7월 18일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 금리 인하 발표하고 이틀 후에 토요일인데 제가 지인하고 같이 이 청량리에 있는 부동산 세 곳을 방문을 했었어요.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매물이 자칫 감췄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하니까 집주인들이 집값 더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매물을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투기 심리가 강하게 살아난 거죠. 금리가 집값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금융통화위원들이죠. 7명이에요. 한국은행 총재가 위원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죠. 이 금통위원 중 한 명이 얼마 전에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거의 모든 신문이 기사로 실었습니다. 큼지막한 제목으로 실었어요. 이 기사를 보고 제목을 본 사람들이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갖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사를 읽어봤더니 그 금리 주장하는 논리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황당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금통위원의 주장, 논리가 맞는지 틀린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나면 우리나라 금통위원 수준이 과연 이 정도인가라는 큰 실망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시고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신인석 금통위원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 위험 기준금리 내려야. 이제 이게 제목입니다. 제목이 이 기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언뜻 보면은 좀 어려운 용어 같지만 다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인플레는 물가 상승이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 하락이라고 하면 향후 물가 상승 안 할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물가가 상승하지 않아서 위험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지금 경기가 좋지 않지요. 소득이 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살림이 어렵습니다. 천만다행인 거는 물가라도 오르지 않으니까 살림에 그나마 작은 보탬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통위원은 물가 상승하지 않아서 위험하다. 물가 상승시키도록 금리 인하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알 수 있냐면 금통위원들 생각은 일반 국민 생각하고는 완전 반대다. 마치 다른 세상 사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정도입니다. 이제 그 다음 기사를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은 통화당국의 금리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제 금리 정책 무력화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안 했지만 여튼 물가 상승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물가 목표 달성, 금융 안정이라는 중앙은행의 두 가지 목표 중 전자의 가중치를 두고 정책을 펴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가중치를 둔다는 것은 물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 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일반 국민이 알기로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을 막는 기관이잖아요. 국민들 생각에는 물가 목표 달성이라고 그러면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하는 건데 이 금통위원은 물가 하락을 막는 것이 바로 물가 목표 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시키기 위한 정책을 펴야 할 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물가 상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설명이 그 뒤에 나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을 방치할 경우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제 심리가 위축돼 20년간 장기 불황에 빠진 일본 경제의 전체를 답습할 수 있다. 이제 키워드가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제 심리 위축이죠. 이제 소비와 생산이 감소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소비와 생산이 감소하면 경제는 침체에 빠질 수 있죠. 이제 이분 주장대로 일본을 잃어버린 20년, 이건 이제 지나친 과장이죠. 위기의식 조장하는 듯한 발언이죠. 금통위원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인데 어쨌거나 이 소비 생산이 감소하면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이 금통위원 주장은 이 물가 상승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 때문에 소비와 생산이 감소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미래에 물가가 상승해야 소비와 투자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맞는 말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물가가 하락하면 소비가 감소하나요? 이게 이제 금통위원의 주장이죠. 아니면 물가가 하락하면 소비가 증가합니까? 10명 중에 10명이 2번이 맞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실제로 가게나 개인들이 그렇게 소비를 하죠. 물가가 하락하면 물건값이 싸지니까 더 많이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금통위원은 물가가 하락하면 소비가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물가를 상승시키도록 하자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해서 물가가 오른다면 가게와 개인은 소비를 줄이겠죠. 2007년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이유가 소비 감소입니다. 소비가 감소하면 기업 투자도 감소하고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왜 소비가 감소하느냐는 거예요. 이 금통위원은 물가가 하락해서 소비가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볼까요? 왜 소비 안 하십니까? 제가 실제로 물어봤습니다. 지난주에 금리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하는 기자 두 분한테 물어봤어요. 1초도 안 돼서 대답이 나왔습니다. 소득이 늘지 않아서 소비 못한다. 수입이 작아서 소비를 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우리가 아는 경제 이론에도 이 소비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 요인은 소득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 감소한다. 이게 이론에도 나와 있고 실제로 이 경제에서 일어나는 현실도 뭐 이런 이치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이 금통위원은 물가가 하락해서 소비가 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금리 인하해서 물가 올리자는 거예요. 만약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를 해요. 그러면 소비가 감소하죠. 경기는 더 침체될 겁니다.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경제학자나 경제 전문가들이 황당한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뭐 그런 주장 논리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한 사람이 금통위원이잖아요. 실제로 금리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황당한 논리를 토대로 금리를 인하해요. 그러면 시중에 돈이 더 풀리고 서울 집값이 더 오르겠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이 더 가중될 겁니다. 경제에도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이러한 발언을 대문짝만하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경제를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 머릿속에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마구 심어주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설사 이 경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그리고 사실 이런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는데 전문 지식이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제학자라는 사람들도 이런 황당한 주장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반론 체계를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 그리고 그 뒷받침한다는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가 방송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인석 금통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내용입니다. 기사를 다 읽어봐도 이런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대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죠. 그래서 미래의 돈 가치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지금 돈 쓰자,
지금 소비하자 이렇게 결정할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물가가 하락을 하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 돈의 가치가 상승한 미래의 소비를 하자. 그래서 지금 소비를 안 한다라는 거죠.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소비를 결정하나요? 그런 사람은 없죠.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 비현실적인 이론 또는 논리를 토대로 금리를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논리에 공감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반론을 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황당한 논리를 토대로 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고 서울 집값은 더 상승할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죠. 경제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도 언론이나 경제학자들이 그런 잘못된 황당한 주장을 지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이라도 그런 잘못을 일반 국민에게 밝히고자 이런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방송 내용에 공감을 하시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